어머니, 아버님 칠순 잔치는 조용히 넘어가고 저희가 두 분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디든 가고 싶으신 곳으로요. 우리 착한 막내 며느리 수연이의 말에 남편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옆에서 큰아들 부부도 고개를 끄덕이니 이것은 정말 꿈이 아니었다. 환갑잔치도 간소하게 지낸 터라 칠수는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려 했는데 이런 크고 귀한 선물을 받게 될 줄이야. 아이고, 우리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우리를 호강시켜 주는구나. 남편은 연신 며느리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다. 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여행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유럽의 고즈넉한 도시, 아니면 따뜻한 동남아의 휴양지. 밤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당신 여기 좀 봐. 몰디브라는 곳인데 물 색깔이 꼭 비치 보석 같아. 우리 여기서 딱 일주일만 아무 생각 없이 쉬다 오자. 좋지. 우리 애들이 최고야. 최고. 여행 날짜는 석 달 뒤로 정해졌다.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나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애들이 몰디브로 여행 보내준다네.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예쁜지. 친구들은 부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내 자랑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다.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 둘을 얻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시어머니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수 같은 목소리.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들은 여행 준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우리 집으로 모였다. 남편과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엌 식탁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마실 물을 가지러 부엌 근처를 지나가다 잠시 멈췄다. 아이들의 대화가 지나치게 조용하고 진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못 돌아올 외딴 섬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맞지?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외딴 섬? 못 돌아온다니?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 뒤에 들려온 작은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네, 오빠. 몰디브는 저희가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남태평양의 아주 외진 곳으로 보낼 거예요. 그곳은 통신도 잘 안 되고 어차피 두 분은 여행사에서 짜준 대로 움직이실 테니 걱정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번엔 작은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분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미리 받아둔 위임장으로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하고 집 명의를 돌릴 거야. 여행 기간이 짧으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고 그때까지는 절대 연락 못 받게 해야 해.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자랑스러워 마지 않았던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과 효도가 아닌 차가운 배신과 탐욕이었다. 여행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외딴 섬, 못 돌아올 곳, 전 재산 정리. 그 단어들은 내 칠순의 행복을 송두리째 찢어발겼다. 남편과의 비밀 작전, 지혜로운 대응.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돌아왔다. 남편에게는 TV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큰일 났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의 대화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전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럴 리가.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우리 재산을 노리고 우리를 외딴 섬에 보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야.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짐덩이거나 아니면 돈이 가득 든 금고로 보이나 봐.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위임장을 준비하고 여행사를 통해 모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여보, 당장 움직여야 해. 그들이 노리는 건 결국 문서와 재산이야. 그날 밤부터 우리 부부는 철저한 비밀 작전에 들어갔다. 인감과 중요 문서 확보 가장 먼저,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려 했을 인감 도장, 금융 관련 서류, 부동산 문서 등을 모두 모았다. 안전한 피난처 마련 남편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지방의 한적한 별장 창고를 은밀히 빌려 모든 중요 문서를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명예 변경 및 금융 조치 아이들이 준비했다는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모든 금융 자산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장 중요한 재산의 명의를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에게 임시로 신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아이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는 방어막이었다. 연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 앞에서 더욱더 여행에 들뜬 모습을 연기했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덕분에 정말 호강한다. 고맙다, 고마워. 여행 가면 너희들 선물 꼭 사올게. 아이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리 없다고 확신했는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 교활함이 스며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해맑은 노부부의 모습으로 일관했다. 여행길에 오르다, 그리고 진실의 문. 드디어 여행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배웅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끝이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항공사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고객님, 예약하신 몰디브행 항공편은 비즈니스가 맞는데 도착지가 중간에 바뀝니다. 최종 목적지는 남태평양의 마누아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누아 섬. 바로 아이들이 말했던 외딴 섬 중 하나였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라는 기색 없이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여행의 묘미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나 보네. 괜찮습니다. 수속해주세요. 아들 며느리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배신감과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남편은 조용히 내게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외딴 섬 여행을 진짜 휴가처럼 즐기는 것뿐이야. 우리 손에 들린 것은 마누아 섬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이 아니었다. 남편의 오랜 법률 자문가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아이들의 재산 가로채기 시도와 위임장 악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즉시 시작할 것을 이미 지시해 둔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외딴 섬에서 며칠의 휴식을 즐긴 후 우리가 원래 원했던 곳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 티켓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 외딴 섬으로 떠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린 4명의 아이들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칠순 여행은 자식들이 준 덫을 부모의 지혜로 이겨낸 씁쓸하지만 가장 값진 인생의 독립기념일이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을 보여줄 책임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당신, 이제 우리 뭐 할까? 이 섬에서 푹 쉬고 몰디브 가는 비행기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나 실컷 하자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이들이 후회할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만나야지. 남편과 나는 이 착잡한 사연을 잊기 위해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부모님의 집을 떠난 후 4명의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서 깊은 고통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분노는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뼈저린 후회로 바뀌었다. 특히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외딴 섬으로 보내려 했던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달으면서 그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 부모님이 재산을 신탁한 것은 자신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였음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작은 며느리 수연의 변화. 네 사람 중 가장 먼저 진정한 변화를 보인 것은 막내 며느리 수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계획에 가담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죄책감을 느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었던 행동들이 결국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괴롭혔다. 수연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반성을 보여주기로 했다. 진심 어린 봉사. 그녀는 부모님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말마다 집 근처의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랜 기다림. 매주 한 번 그녀는 시부모님이 자주 가시던 시장 골목 끝에서 혹시라도 두 분을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먼발치에서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두 분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걸으며 웃고 계셨다. 수연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뒤돌아섰지만 시어머니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친 순간 수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수연아, 너 여기서 뭐하니? 몸은 괜찮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여전히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을 빌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인지. 평생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를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쪼그려 앉아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이젠 알겠다. 우리가 너희에게 바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양심이었단다. 우리가 너희에게 준 벌은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 시어머니는 수연을 일으켜 세우고 작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렴. 용서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너희에게 평화를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평화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켜볼 거란다. 이 짧은 만남은 내 자식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수연을 통해 부모님의 용서가 조건부가 아닌 기다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 다시 이어진 식사. 그 후 2년이 흘렀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미련을 버렸고 각자 자신의 가정과 일에 충실했다. 서로를 비난했던 관계도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진솔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해 설날 아침 아들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고 며느리들은 깔끔하게 청소한 집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염치 없지만 오늘 저희가 차린 조촐한 상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잠시 들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저희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젠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두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닌 정갈하게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었다. 그리고 4명의 자식들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밥상 위에는 며느리가 직접 쓴 카드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칠순 여행을 망친 저희의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가장 큰 상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야 저희의 진짜 외딴 섬은 돈이 없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카드를 읽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됐다. 밥 먹자. 오래간만에 내 식구가 차려준 밥상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그날의 식사는 눈물과 침묵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오가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재산 신탁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되었던 관계는 다시 이어졌다. 칠순 여행은 우리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게 해준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았다.